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은 미래 전기차의 판도를 바꿀 꿈의 배터리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소재, 황화 리튬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타시는 전기차 정말 혁신적이고 좋지만 한편으론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으신가요? 충전 한번 하려면 시간도 꽤 걸리고 또 가끔 뉴스에서 들려오는 화재 소식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한계점들 때문에 배터리 기술의 다음 단계가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그 해답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둘의 차이가 뭐냐? 아주 명확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쓰다 보니 화재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성능을 끌어올리는데도 한계가 보이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요, 이 전해질을 아예 고체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이 높아지고 에너지 밀도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유력한 상용화 후보로 꼽히는 기술이 있어요. 바로 황화물계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온을 전달하는 능력, 이걸 이온 전도도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다른 방식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상용화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장 유력하다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원료는 뭘까요? 네, 바로 황화리튬, 화학식으로는 Li2S입니다. 결국 이 물질을 얼마나 순도 높게 또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미래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하는 말 그대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나게 중요한 황화리튬,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드느냐?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이 회사의 시장 내 위치는요, 정말 독보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황화리튬을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려고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삼성 SDI, LG엔솔, SK온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 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만들려면 사실상 이 회사의 원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테스트용 샘플을 공급하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대규모 양산 설비 공사까지 시작하면서 미래 공급 능력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영리합니다. 현재 돈을 잘 벌어다주는 확실한 수익원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이른바 캐시카우와 성장 엔진 모델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이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기존의 주력 사업인 정밀화학 분야 TDM 사업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고스란히 미래 성장 동력인 황화리튬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현재의 안정성과 미래의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럼 이 회사가 이렇게 투자하는 미래 시장 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시장조사기관인 SNE 리서치가 내다본 2030년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 무려 약 40조 원입니다. 40조,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기술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으니까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허들로 꼽히는 게 바로 고체와 고체가 만나는 지점, 즉 계면에서 발생하는 저항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업계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차근차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극 쪽에서는 실리콘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라는 걸 써서 완충해주고요. 양극 쪽에서는 표면을 특수한 물질로 싹 코팅해서 화학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계면 저항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죠.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기대되는 점과 또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점은 너무나 명확하죠. 공급망 안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대한 성장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 여기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까지 갖췄다는 게 아주 큰 강점입니다. 반면에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미래 기대담이 이미 주가, 즉 밸류에이션에 많이 녹아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기술이 언제쯤 완벽하게 상용화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르는 재무적인 부담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배터리 전쟁의 판도를 바꿀 황화물계 전구체 전해질 기술을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텐데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속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과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고체 배터리는요, 그냥 기존 배터리 성능이 좀 좋아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화재 위험과 주행거리의 한계,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산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게임 체인저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혁명적인 기술이 드디어 우리 눈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왜 다들 이 꿈의 배터리에 목을 매는지 그 경쟁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할 세 가지 핵심 기술은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황화물계의 과제는 무엇인지, 또 그 중심에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떤 기회를 잡았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 꿈의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거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액체로 된 전해질 때문에 생기는 화재 위험이었잖아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전해질이 고체입니다. 구조적으로 불이 날 위험이 거의 없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정성만 높아진 게 아니라 에너지 밀도까지 확 끌어올려서 한 번 충전으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술인 셈이죠. 이 경쟁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모두 시험 생산 라인, 그러니까 파일럿 라인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상용화 전쟁에 막을 올렸어요. 특히 삼성 SDI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핵심 소재를 사겠다는 수요가 막연한 기대에서 실제 주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꿈의 배터리로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저마다의 장단점을 내세우면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길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의 성패는요, 기존의 액체 전해질을 어떤 고체로 바꾸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황화물계, 산화물계, 폴리머계. 이 세 후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걸까요? 자, 이 표 하나면 세 기술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먼저 배터리 출력과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이온 전도도 별 5개 보이시죠? 황화물계가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안정성은 산화물계가 최고고요. 필름처럼 유연해서 만들기 쉬운 가공성은 폴리머계가 제일 좋습니다. 이처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 현재 시장은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황화물계를 가장 유력한 상용화 후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두 후보, 황화물계와 산화물계를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면요,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황화물계는 성능과 가공성이 정말 뛰어난데 물에 닿으면 안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반면에 산화물계는 물에도 끄떡없는 극강의 안정성을 자랑하지만 이걸 만들려면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구워야 하거든요. 도자기 굽듯이요. 공정이 복잡하고 비싸다는 게 발목을 잡는 거죠. 결국 대량 생산과 가격이 중요한 전기차 시장에서는 산화물계의 단점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어디에 돈을 걸고 있는지 보면 시장에 어디를 향하는지 딱 보입니다. 삼성 SDI, 도요타, 그리고 포드와 BMW의 투자를 받은 솔리드 파워까지. 전기차 시장을 노리는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들은 황화물계를 주류 기술로 선택했습니다. 반면 퀀텀 스케이프나 무라타 같은 기업들은 안정성이 더 중요한 소형 전자기기를 타겟으로 산화물계를 개발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상용화 이력이 있는 폴리머계는 프랑스의 블루솔루션이 전기버스에 적용하긴 했는데 뜨거운 고온에서만 작동한다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 그럼 모두가 선택한 이 황화물계가 완벽한 기술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로 가는 길목에 아주 까다로운 기술적 허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자가 미래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요. 바로 계면 저항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정말 매끈한 유리 두 장을 딱 붙여놔도 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틈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고체로 된 전해질과 전극이 만나는 그 경계면에서 생기는 미세한 틈과 원치 않는 화학 반응이 리튬 이온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야만 진짜 전고체 배터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황화물계가 풀어야 할 구체적인 숙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아주 약간의 수분하고만 만나도 그 외에 계란 썩는 냄새 아시죠? 그런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산 라인 전체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막보다 더 건조한 드라이룸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계면 자체의 불안정성이에요. 특정 전극 소재랑 직접 맞닿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온이 지나다니는 길을 막아버리는 고저항층이라는 벽을 스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엔지니어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해결책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극에서는요. 충전할 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실리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를 섞어주는 겁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가 마치 신축성 있는 그물망처럼 부피 팽창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극에서는 문제의 원인이었던 직접적인 접촉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양극 입자 표면을 아주 얇게 특수물질로 코팅해서 둘 사이의 보호막, 완충층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복잡한 기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회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배경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바로 황화물계라는 주류 기술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 생태계에서 어떤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미래, 그 열쇠는 바로 황화 리튬, Li2S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바로 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의 핵심 원료입니다. 말하자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역할 구분입니다. 이 회사가 최종 고체 전해질을 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품질 좋은 원료인 황화 리튬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소위 업스트림 공급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료를 배터리 제조사들이 받아서 자기들만의 비밀 레시피로 다른 물질과 섞어서 최종 전해질을 완성하는 거죠. 이 합성 기술은 각 회사의 1급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료 공급사의 역할이 더 명확하고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사 지금은 뭘로 돈을 버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매출을 뜯어보면요. 거의 99.8%, 사실상 전부죠.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인 정밀화학 부문에서 나옵니다. 합성 고무나 합성 수지 만들 때 쓰는 첨가제 같은 걸 생산하면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캐시카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전고체 소재 매출은 아직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뒤를 내다보면 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고체 소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체 매출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전망이에요. 이건 이 회사가 얼마나 과감하게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독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황화리튬을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겠다고 나선 기업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미 85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글로벌 기업과 함께 개발해서 기술력도 검증받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온 같은 국내 배터리 3사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사실상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말고는 파트너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시선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가진 기회는 정말 엄청나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위험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은 정말 명확합니다.
공급망 안에서 누리는 독점적인 지위, 그리고 거대한 성장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 또 기존 사업에서 번 돈으로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도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돼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만약 최종 제품인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분석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